네, 안녕하세요. 쓰다 글쓰기센터 시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월 수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수업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 2월 달이 이제 명절도 끼어 있고, 또 일수도 좀 짧아가지고,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한 주 밀리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2월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3월 수업은 어떻게 해갈 것인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쓰기센터 수업은 기본적으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를 완성도 있게 연결하는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문단 정도를 이제 쓰는 연습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선택한 책이라든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짧은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현재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서너 문장을 연결해서 쓰는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요약 연습을 더 많이 이제 시키고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요약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쭉 지켜보면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요약을 잘 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다, 뭔가 공부의 효율이 좀 오르지 않는다, 그런 학생들은 대체로 요약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공부의 기초, 즉 자기가 배운 거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짧게 설명해보는 그런 기초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에 닥치는 시험이라든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반복적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공부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의 기본적인 역량,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 놓아야 나중에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읽기와 쓰기 능력은 악기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고요, 지겹고 늘지 않는 것 같지만 꾸준히 6개월, 1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악기를 다루는 능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까먹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도 날마다 과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3월이 되면 또 개학도 하고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행사들도 있고 바빠지다 보니까 방학 때보다는 이제 과제를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개학을 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수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초등학생들 글쓰기를 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극단적인 부류로 나뉘는데, 전혀 쓰지 못하는 학생과 너무 장황하게 쓰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게 이제 중학생만 되더라도 뭐든지 이제 꾸역꾸역 써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쓰기를 하라고 하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답이 있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쓰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가장 흥미롭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단어 찾기를 통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게 한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뭐 5개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마다 다른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이 단어가 중요하고 저 단어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단어 중심으로 글을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수업 시간에 정답을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중에 다시 쓰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주일 동안 충분히 복습하고 날마다 꾸준히 다시 쓰기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처음에 초반에 습관만 잘 만들면 당연히 글쓰기는 날마다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열심히 과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초등학생과 달리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1월 달은 비유와 상징, 차이와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2월 달은 정의와 공정,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2월달 수업부터는 이제 조금 새롭게 선다형 문제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문해력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려면 글쓰기만으로 하면은 약간 정확하긴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선다형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글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이제 읽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업 집중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다형 문제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는 방식의 글쓰기보다는 읽은 내용을 새로운 현상에 적용하거나 때로는 이제 수리적인 문제를 풀게 해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영어 제시문으로 짧은 글을 주고 그걸 활용해서 쓰는 연습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읽는 수준을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스스로 점검하기도 조금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다형 문제를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3월부터. 특히 선다형 문제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십지선다로 10개의 지문을 주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맞고 왜 틀린지 짧게 한두 문장 정도로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술형 선다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방식의 선다형 문제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서술형 문제는 잘 못 써도 선다형 문제는 또 기가 막히게 잘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수업은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 비평을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생각하는 제시문들이 예술 관련된 제시문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술 사조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부터 현대예술까지 좀 굵직굵직한 작품들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발전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되게 재밌어 하고요. 재밌게 수업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제들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수능에서 나오는 이제 수능 비문학에서 나오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 넘어가기도 하니까 사실은 선행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수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업 시간에도 가능하면 수능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좀 주로 다루려고 하고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학생들이 실제로 한 작품이라도 좀 제대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는 연습을 시켜서 공부의 기초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가지고 학생들이 최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학교나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지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느끼고 다시 쓰기를 하면서 생각도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또 연결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심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장의 숲, 저희 이제 글쓰기 센터 웹진이죠. 문장의 숲 1호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제출한 글들을 바탕으로 그 글들 중에서 괜찮은 글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4편에서 5편 정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한 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원고료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새로운 글들이 나오고 학생들이 서로 읽어보고 같은 내용의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학생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이제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읽다 보면 자기가 읽지 않았던 책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좀 더 깊게 심화되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생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을 읽어주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문장의 숲 페이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녀분들에게 야, 누구는 이런 거 쓰는데 너는 뭐 하냐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업을 듣고 있다면 일주일에 뭐 3번에서 5번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있는지, 요새 글쓰기 공부 어떤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시고, 또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루는 주제들이 부모님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만한 주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술, 이번에 이제 3월달에 하는 예술과 비평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쓴 글도 한번 보시고요. 온라인으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 이렇게 자료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조만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